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담비라는 20살 처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담비는 달빛처럼 하얀 피부와 별빛처럼 맑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처녀였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었지요. 5년 전 담비는 멀리 떨어진 큰 고을에서 살았답니다. 그곳에서 담비는 한 양반집의 도련님과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지요. 도련님은 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했으며 담비를 진심으로 사랑했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만큼 다른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지요. 처음에는 몰래 만나며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도련님은 담비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담비야, 내가 꼭 너와 함께 살 방법을 찾을게.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같은 천한 것이 어떻게 천하다니.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도련님의 따뜻한 말에 담비는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세상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담비와 도련님이 은밀하게 만나는 것을 도련님의 하인이 보고 말았답니다. 그 하인은 곧바로 양반집에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해 바쳤지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양반집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감히 천한년이 우리 집 도련님을. 도련님의 큰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소리쳤을 때 담비의 온몸이 공포로 떨렸답니다. 양반집 사람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지요. 그들은 담비를 끌고 가서 매질을 하고 모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계집년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졌다. 당장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얼굴도 보이지 마라. 담비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도 도련님만을 바라봤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련님조차 담비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었답니다. 도련님, 저를 도와주세요. 담비가 애절하게 부르짖었지만 도련님은 고개를 돌리고 말았지요. 가문의 압력 앞에서 도련님은 한없이 나약해졌고 결국 담비를 외면하고 말았답니다. 도련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담비의 마지막 부르짖음에도 도련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담비의 마음에는 사랑보다 더 큰 절망이 자리 잡았지요. 설상가상으로 담비는 도련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양반집의 끝없는 협박과 괴롭힘, 그리고 도련님의 배신으로 인한 극심한 충격으로 담비는 아이를 잃고 말았지요. 며칠 동안 생사를 오가며 알아누웠고 겨우 목숨을 건진 후에도 양반집 사람들의 위협은 계속되었답니다. 저놈의 계집년이 어디 숨어 있든지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 우리 집안의 수치를 아는 년을 그냥 살려둘 수는 없다. 도련님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밤낮으로 담비를 찾아다녔지요. 담비는 공포에 떨며 밤을 틈타 고향을 떠나야 했답니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산길을 따라 며칠을 헤매다가 기진맥진해서 이 작은 마을에 도착한 것이 벌써 5년 전의 일이었지요. 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담비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발은 피투성이었지요. 무엇보다 그 눈빛에는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 사람아, 괜찮소? 어디서 오셨소?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물어봤지만 담비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저 무서워하며 떨기만 했답니다. 이 마을에서 담비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며 바느질과 빨래를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지요. 혹시 양반집 사람들이 찾아올까봐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낯선 사람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을 곳을 찾았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담비는 과거의 악몽에 시달렸지요. 아이고, 내 아이, 내 아이. 꿈속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나타나 담비를 부르면 담비는 울면서 깨어나곤 했답니다. 그런 날이면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담비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지요. 아니야.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다행히 마을의 이장인 해솔이라는 사람이 담비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답니다. 해솔은 40살 정도의 과묵한 남자였는데 왜 그리 담비를 각별히 챙겨주는지 담비도 알 수 없었지요. 처음 담비가 마을에 왔을 때 해솔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든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오. 걱정 말고 편히 지내시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바느질이라도 할 줄 아시오? 그럼 충분하오. 마을에 바느질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해솔은 담비에게 집도 구해주고 일거리도 소개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비를 의심스러워할 때도 해솔이 나서서 보호해 주었지요. 이 아가씨는 좋은 사람이니 모두들 잘 보살펴 주시오. 해솔의 말 한마디로 마을 사람들은 담비를 받아들였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담비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를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달림이라는 비슷한 나이의 처녀와 친구가 되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답니다. 달림은 담비보다 2살 위였는데 성격이 활발하고 밝아서 늘 담비를 웃게 해주었지요. 처음 달림이 담비에게 다가온 것은 담비가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답니다. 새로운 아가씨, 나는 달림이라고 해. 친구하지 않을래? 저는 담비라고 합니다. 담비, 참 예쁜 이름이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달림의 밝은 미소에 담비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달림은 담비에게 마을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빨래도 하러 가면서 친해졌지요. 담비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분명히 좋은 데서 자란 아가씨일 텐데 어쩌다가 우리 같은 시골 마을에 오게 되었어? 달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보면 담비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답니다. 그냥 연고가 있어서요. 연고. 누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해줄게요. 담비는 아직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달림은 아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답니다. 알았어. 언젠가는 모든 걸 말해줄 거지? 고마워, 달림아. 그렇게 2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달림과 함께 있을 때만은 담비도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담비의 마음은 늘 불안했답니다. 밤마다 집 주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이었지요.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돌거나 창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 누가 왔나? 담비는 그럴 때마다 온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답니다.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혹시 양반집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닐까? 담비는 그런 생각에 식은땀을 흘렸지요. 특히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담비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떨어져만 있었답니다. 어느 날에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행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하는 질문이 심상치 않았지요. 혹시 이 마을에 5년 전쯤 온 처녀가 있지 않소? 키가 그리 크지 않고 얼굴이 하얀 처녀 말이오. 머리가 검고 눈이 맑은 아가씨요. 담비의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는 그들의 말을 들은 담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것일까요? 담비는 집 안에 숨어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답니다. 행상들의 모습이 보통 장사꾼과는 달랐지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투도 거칠었답니다. 그런 계집을 찾으면 돈을 많이 주겠소. 꼭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소. 행상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해솔 이장이 교묘하게 그들을 따돌렸지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소. 우리 마을은 작아서 모든 사람을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은 없소. 혹시 다른 마을과 착각하신 것 아니오? 이런 깊은 산골에 그런 아가씨가 올 리가 없지 않소? 해솔의 말에 행상들은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결국 마을을 떠났답니다. 하지만 담비는 더욱 불안해졌지요. 그날 밤 해솔이 몰래 담비를 찾아왔습니다. 담비야, 오늘 온 사람들이 너를 찾는 것 같더구나.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나? 해솔의 물음에 담비는 망설였답니다. 과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아도 될까요?
이장님, 저는 말하기 힘들면 억지로 하지 마라. 다만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솔의 따뜻한 말에 담비는 눈물이 났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물결이라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30살 정도의 남자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장사를 한다고 했지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장사꾼 같았지만 담비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답니다. 이 마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다니 놀랍군요. 물결은 담비를 보자마자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고 자꾸만 담비에게 접근하려 했지요. 아가씨,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저는 담비라고 합니다. 담비. 참 좋은 이름이군요. 담비처럼 귀한 분을 만나다니 제가 복이 맞나 봅니다. 물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어두운 것이 있었답니다. 담비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지요. 그 후로 물결은 며칠 동안 마을에 머물며 계속 담비에게 접근했답니다. 담비 아가씨, 저와 함께 가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돈도 많고 큰 상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왜 이런 시골 마을에서 고생하십니까? 아가씨 같은 미인은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해요. 담비가 거절해도 물결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지요. 아가씨가 계속 거절하시면 저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습니다. 아가씨 같은 미인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물결의 말에서 담비는 섬뜩함을 느꼈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구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물결의 눈빛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보는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물결이 가끔 담비의 과거에 대해 아는 듯한 말을 흘렸다는 것이었지요. 아가씨, 과거의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뜻 없는 말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숨어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할 때도 있답니다. 저는 숨어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혹시 누군가 아가씨를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결의 의미심장한 말에 담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던 어느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밤, 담비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지요. 평소보다 더 고요한 밤이어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분명했답니다. 담비는 깜짝 놀라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어머니, 추워요. 배고파요. 분명히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눈보라치는 밤에 아이가 혼자 밖에 있다니요? 담비는 망설였답니다. 문을 열어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혹시 함정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이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지요. 담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눈 속에서 한 마리의 검은 말과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지요. 아이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마른 아이를 등에 태우고 있었답니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의 눈빛만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추워요. 아이가 담비를 보며 애처롭게 손을 뻗었을 때 담비의 마음은 순간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 애절한 눈빛에서 예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보았기 때문이지요. 5년 전의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아이였다면 이렇게 컸을 텐데. 담비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안아들었지요. 얘야, 어서 들어와.
춥지. 담비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말도 함께 들어오려 하자 담비는 놀랐지만 아이가 말을 놓지 않으려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들여보냈지요. 말은 밖에서 기다려야 하는데 안 돼요. 바람이도 추워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담비는 어쩔 수 없이 말까지 집 안으로 들였답니다. 집 안에서 아이를 자세히 보니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였답니다. 까만 머리에 동그란 눈, 그리고 입술이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지요. 담비는 급히 아이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답니다. 천천히 먹어. 아가야, 많이 배고팠지? 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는 죽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담비를 계속 바라봤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 담비는 마음이 저려왔지요. 이름이 뭐니? 새별이에요. 새별이? 참 예쁜 이름이구나. 아이는 새별이라고 했지만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지요. 너무 어려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새별아,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지? 몰라요. 새별이는 바람이하고만 있었어요. 아이가 가리키는 말의 이름이 바람이었답니다. 이상하게도 바람이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고 새별이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냈지요. 바람아, 고마워. 새별이를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담비가 말에게 인사하자 바람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답니다. 담비는 새별이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이 어린 아이를 어디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새별이를 보고 있으면 자신이 잃어버린 아이가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지요. 새별아, 우리 함께 살까? 정말요? 새별이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어머니가 새별이를 돌봐줄게. 와, 새별이에게 어머니가 생겼어요. 새별이는 기뻐하며 담비를 안았답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 담비의 마음도 조금 평안해졌지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답니다. 새별아, 앞으로 우리 셋이 함께 살자. 너랑 바람이랑 어머니랑. 네, 좋아요. 그렇게 새별이와 바람이가 담비의 집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니 마치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졌지요. 그런데 새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담비는 새별이의 특별함을 알아차렸지요. 첫 번째 이상한 일은 마을에 말라 죽어가던 고목나무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별이가 그 나무를 만지자 갑자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답니다. 한겨울의 말이에요. 어머니, 나무가 기뻐해요. 새별이가 신나게 말하자 담비는 깜짝 놀랐지요. 새별아, 내가 뭘 한 거니? 그냥 만졌어요. 나무가 아프다고 해서 쓰다듬어 줬어요. 나무가 아프다고. 나무가 말을 해? 네. 나무도 말을 해요. 바람이도 말을 하고 새들도 말을 해요. 담비는 더욱 놀랐답니다. 새별이가 동물과 식물의 말을 알아듣는다니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한겨울에 나무에서 새싹이 나다니. 저 아이가 뭘 한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때 새별이는 천진하게 말했답니다. 나무가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아픈 동물들이 새별이 곁에서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병든 닭이 새별이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자 다음날 아침 멀쩡해졌고 다리를 다친 개도 새별이가 쓰다듬어 주자 금세 뛰어다녔지요. 새별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니? 담비가 물어보자 새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픈 곳을 만져주면 아프지 않다고 해요. 누가 아프지 않다고 해? 동물들이요. 동물들이 고맙다고 말해요. 세 번째는 새별이의 날씨 예측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모레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다음 주에는 눈이 많이 올 거예요. 새별이가 하는 예측은 항상 정확했고 때로는 며칠 후의 날씨까지 맞췄지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이 아이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
하늘에서 내려온 신동인가? 아니면 도깨비나 귀신 같은 것은 아닐까? 무섭긴 하지만 나쁜 일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시선이 새별이에게 모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호기심과 신기함이었지만 점점 그 시선에 복잡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별이를 신기해하며 말했지요. 우리 마을에 저런 특별한 아이가 있다니. 복이구만. 저 아이 덕분에 우리 농사도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워했답니다. 너무 특별한 것도 무서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저런 능력을 가진 아이가 정말 사람 아이가 맞나? 이런 소문들이 단비의 귀에도 들어왔지요. 단비는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새별이를 사랑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새별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너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말자. 왜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 새별이가 무서운 아이인가요? 아니야, 새별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무서워하기도 해. 새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던 중 구름이라는 떠돌이 점술가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구름은 60살 정도의 노인으로 온몸에 기이한 부적을 차고 다녔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며 돈을 벌었는데 새별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답니다. 이 아이는 구름이 새별이를 보며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아이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축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니라. 구름의 예언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앙이라니 무슨 말이야? 저 아이가 정말 위험한 건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새별이의 신비한 능력이 과연 좋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지요. 혹시 그 아이 때문에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달림마저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단비에게 말했습니다. 단비야, 그 아이가 너무 특별해서 조금 무서워. 정말 사람 아이가 맞는 거야? 달림아, 새별이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나쁜 일은 절대 안 해. 그건 알겠는데 너무 특별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 단비는 마음이 복잡했지요. 새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경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봄부터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우물이 말라가고 농작물이 시들어갔지요. 처음에는 그냥 날씨가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답니다. 이상하다. 이런 가뭄은 처음이야.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그러고 보니 그 이상한 아이가 온 뒤부터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네. 새별이가 온 겨울부터 날씨가 이상했어.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새별이를 향하기 시작했을 때 구름이 더욱 불길한 말을 했지요. 이 모든 것이 그 아이 때문이다. 아이가 온 뒤로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망할 것이니라. 구름의 선동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새별이를 보는 눈빛이 호기심에서 두려움으로 그리고 원망으로 바뀌었지요. 단비야, 정말 미안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 마을을 생각해서라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단비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비는 새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새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동물들을 낫게 해주고 말라 죽은 나무를 살려주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가뭄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가뭄이 새별이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단비가 아무리 해명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가뭄이 심해질수록 새별이에 대한 원망도 커져갔지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단비의 집 앞에 모여들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요. 그 아이를 내놓아라. 우리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 단비는 새별이를 꼭 안고 집 안에서 떨었습니다. 새별이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지요. 어머니, 새별이가 나쁜 아이인가요? 아니야, 새별아. 넌 정말 좋은 아이야. 그럼 왜 사람들이 새별이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래. 새별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단비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새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이 새별이를 지키려다가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 물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지요. 그들은 모두 험악하게 생긴 사내들이었고 무기까지 차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여,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소. 물결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특별한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시오. 그러면 이 마을의 우물을 파주고 가뭄을 해결해 드리겠소.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돈도 나누어 드리겠소.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솔깃해했습니다. 물결의 제안이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지요.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큰 상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아이 같은 특별한 존재들을 잘 다룰 줄 아니까요. 특별한 존재들을 다룬다고요? 네, 저희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특별한 일을 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 아이도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물결의 말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아는 사람은 단비뿐이었습니다. 단비는 경악했지요. 안 됩니다. 새별이는 제 아이입니다. 하지만 단비 아가씨,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했소.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을 순 없지 않소? 물결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비는 절망했지요. 새별이를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무엇 때문에 그 아이를 원하는 거죠? 단비가 간절히 물었지만 물결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아가씨가 알 필요 없는 일이오. 다만 그 아이가 매우 값진 존재라는 것만 알아두시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단비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달림마저도 단비를 피하게 되었답니다. 단비야, 미안해. 하지만 마을 전체를 생각해야 해. 너 하나만 고집 부릴 수는 없어. 달림아, 너마저 그러면 어떡해? 나도 가족이 있어. 우리 모두 죽을 수는 없잖아. 달림의 말에 단비는 더욱 상처받았지요. 유일한 친구마저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단비는 새별이를 재우고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달림이 물결과 만나고 있는 것이었지요. 단비가 언제 집을 비우는지, 그 아이가 언제 혼자 있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달림이 물결에게 돈을 받으며 말하는 것을 본 단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봐 드릴게요. 언제 어떤 힘을 쓰는지, 어떤 때 가장 약해지는지 말이에요. 좋소. 그 정보가 있으면 아이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이오. 달림은 새별이의 능력까지 물결에게 팔아넘기고 있었답니다. 단비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달림아, 왜 이러는 거야? 단비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완전히 고립된 단비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단비를 보며 새별이가 말했지요. 어머니, 새별이가 떠나면 될까요? 어머니가 미움받는 것 같아서 새별이 마음이 아파요. 안 돼, 새별아. 어머니가 너를 지켜줄 거야. 절대로 너를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새별이를 싫어해요. 그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새별이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단비는 새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지요. 그때 해솔 이장이 몰래 단비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지요. 단비야, 내가 너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 해솔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내 아버지 김서방과 나는 어릴 때부터 의형제였지. 단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이 마을 사람이었어. 하지만 젊을 때 큰 뜻을 품고 마을을 떠났다가 객지에서 죽었지. 죽기 전에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딸이 하나 있으니 혹시 찾아오면 잘 보살펴 달라고 했다. 그럼 이장님이 저를 보살펴 주신 이유가 그렇다. 내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부터 내 아버지를 닮은 얼굴을 보고 알아봤지. 하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야. 해솔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다. 물결이라는 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자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인신매매업자야. 특별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높은 값에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새별이 같은 아이는 그들에게 엄청난 돈이 되거든. 단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결의 정체가 그런 것이었다니요. 그럼 새별이가 정말 위험한 거네요? 그렇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 물결 말고도 새별이를 노리는 다른 세력들이 있다는 거야. 해솔의 말에 단비는 더욱 놀랐습니다. 다른 세력이요? 새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 아이의 진짜 정체는 왕족의 후손이다. 왕족이라고요? 그렇다. 영모에 연루되어 숨어 살던 가문의 마지막 혈손이지. 그래서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새별이를 없애려 하고 반대로 그 가문을 복권시키려는 자들은 새별이를 이용하려 한다. 단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별이가 그런 위험한 출신이었다니요. 그럼 바람이도. 바람이는 새별이의 친아버지가 기르던 말이다. 새별이의 부모가 죽은 후 혼자 아이를 키우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지. 그래서 너를 찾아온 것이다. 해솔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절망해서 판단력을 잃었어.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하기 어렵다. 내일 새벽에 마을을 떠나거라. 그날 밤 단비는 새별이와 바람이와 함께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지요. 5년 만에 다시 떠돌이 신세가 되어야 한다니요. 어머니, 우리 어디로 가요? 몰라, 새별아. 하지만 안전한 곳을 찾을 거야. 바람이도 함께 가죠? 그럼 우리 셋이 함께 가자. 그런데 새별이가 갑자기 바람이를 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바람이가 뭔가 말하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해요. 뭐라고? 단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별이가 동물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바람이가 말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로 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물결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들이래요.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는 소리로는 너무 많았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놈의 계집년과 그 아이를 찾아라. 반드시 살아서 잡아야 한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들은 새별이를 노리고 온 또 다른 무리였지요. 물결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단비는 새별이를 안고 집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바람이도 조용히 그들 곁을 지켰지요. 우리가 찾는 아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 아이를 우리 주인님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들의 말을 들으니 물결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단비는 새별이를 더욱 꼭 안았지요. 검은 옷의 사람들은 마을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지요. 특별한 아이를 숨기고 있는 자는 누구냐? 말하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 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지요.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구름이 소리치자 검은 옷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노인네, 비켜라. 우리는 특별한 아이를 찾고 있다. 특별한 아이라. 혹시 새별이를 찾는 것이냐? 그렇다.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때 구름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새별이를 지키기 위해 파견된 보호자다. 단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름의 정체가 그런 것이었다니요. 그동안 불길한 예언을 한 것은 너희 같은 적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구름은 소매에서 이상한 부적을 꺼내 던졌습니다. 부적에서 밝은 빛이 나오며 검은 옷의 사람들을 물리쳤지요. 이놈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검은 옷의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나서며 말했지요. 늙은이,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온 것이다. 그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 해솔 이장도 나타났습니다. 구름,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군. 해솔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욱 권위 있고 엄숙했지요. 단비야, 나 역시 오랫동안 새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마을은 새별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었다. 언젠가 왕족의 후손이 이 마을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 단비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사실 모두 새별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었다. 진짜 적들을 속이기 위해서 말이야. 이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요. 우리가 그 아이를 지키겠다. 이 마을의 보물을 빼앗아갈 순 없다. 미안했다, 단비야. 우리가 연기를 해야 했어. 마을 사람들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새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검은 옷의 무리는 너무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만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웠지요. 단비야, 이제 너의 진짜 힘을 써야 할 때다. 구름이 단비에게 말했습니다. 제 힘이요? 그렇다. 너 역시 특별한 혈통의 후손이다. 새별이와 손을 잡고 마음을 모아라. 단비는 새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에게서 밝은 빛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뭔가 따뜻해져요. 새별이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힘이 합쳐지면서 놀라운 에너지가 발산되었지요.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는 데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단비의 생명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단비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해솔이 걱정스럽게 외쳤지만 단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단비와 새별이에게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졌고 검은 옷의 무리들은 그 빛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힘이. 적들의 우두머리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물결과 그 일당들도 나타났습니다. 혼란을 틈타 새별이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지요. 이제야 기회가 왔군. 하지만 강력한 빛의 힘 앞에서는 물결의 무리도 검은 옷의 무리도 모두 쓰러지거나 도망쳤지요. 우리는 다시 올 것이다. 적들이 떠난 후 단비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새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이지요. 어머니, 어머니. 새별이는 울면서 단비를 흔들었습니다. 바람이도 슬픈 울음소리를 냈지요. 단비야, 정신 차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단비 주변에 모여들어 걱정했습니다. 이제야 그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지요. 우리가 미안했다, 단비야. 내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단비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갑자기 하늘에서 변화가 일어났지요.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단비였지요.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를 맞으며 단비도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지요. 새별아, 괜찮니?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새별이는 기뻐하며 단비를 안았습니다. 기적과 함께 단비는 특별한 능력을 잃었고 새별이도 왕족의 능력이 많이 약해져 평범한 아이에 가까워졌지요. 며칠 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별이의 진짜 부모가 나타난 것이지요. 새별아, 우리 새별아. 중년의 부부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새별이도 그들을 알아보고 달려갔지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전염병을 피해 도망치다가 너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새별이의 부모들은 담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보살펴 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와 담비에게 주었습니다. 담비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큰 재물이었지요.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새별이는 담비를 꼭 안으며 말했지요. 첫 번째 어머니, 저는 첫 번째 어머니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새별아,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새별이 가족이 떠난 후 담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은보화 덕분에 가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그 후 담비는 착한 총각과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받은 재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지요. 새별이 가족과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말했답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다. 담비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면 하늘이 그 마음을 알아주어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담비와 새별이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말이지요.